50대 박 부장의 내장지방 격파 대작전. 3개월 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8세 김진우 부장님의 놀라운 변화 스토리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김 부장님도 처음엔 그냥 평범한 50대 직장인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부장님이고, 퇴근하면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일상이었죠. 오후가 되면 믹스커피와 과자로 허기를 달래고, 여러분도 이런 모습 익숙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허리띠는 어느새 2칸이나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한때 명석했던 머리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기만 했어요. 충격적인 건강검진 결과.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가운 진료실에서 검진 결과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김진우님, 허리둘레가 95cm네요. 남성 복부 비만 기준인 90cm를 훌쩍 넘으셨어요. 혈압은 고혈압 전 단계, 공복혈당은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살이 아니에요. 이 뱃살은 내장지방이고, 지금 몸속에서 대사증후군, 심장병, 심지어 치매로 가는 시한폭탄의 초침을 돌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섬뜩한 말이죠? 김 부장님도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고 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어갔던 볼록한 배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내장지방의 무서운 정체. 그래서 김 부장님이 건강 컨설턴트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의 지방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피부 바로 아래 있어서 손으로 잡히는 피하지방과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내장지방이요. 그런데 내장지방이 정말 무서운 게 이게 단순히 쌓여있는 살이 아니라 살아있는 독소 공장이라는 거예요. 마치 독자적인 호르몬 기관처럼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해로운 물질들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내장지방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든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 각종 암은 물론이고 가장 충격적인 건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장지방에서 나온 염증, 물질이 뇌까지 침투해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 있다니 정말 소름 끼치죠? 왜 50대 남성에게 특히 위험할까? 그럼 왜 김 부장님 같은 50대 남성들이 특히 이런 문제에 취약할까요? 첫째, 호르몬 변화예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30대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50대가 되면 근육은 빠지고 내장지방은 쌓이기 쉬운 체질로 변해요. 둘째,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근육이 줄어드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죠. 근육 1kg은 하루에 14칼로리를 태우는데 지방 1kg은 고작 4칼로리밖에 안 태워요. 똑같이 먹어도 남는 칼로리가 다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져요. 그런데 이 코르티솔 수용체가 복부 지방세포에 특히 많다고 하네요. 스트레스가 직접 뱃살을 만든다는 얘기죠. 넷째, 수면 부족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은 늘어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야식을 찾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서 악순환을 만들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내장지방 격파 식단의 4대 원칙. 자, 그럼 김 부장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컨설턴트가 제시한 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거였어요. 첫 번째 원칙,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식단의 중심으로. 단백질은 이상적인 체중 1kg당 1.21, 5g씩 먹어야 해요. 80kg 남성이면 하루에 96,120g 정도요. 닭가슴살, 돼지 안심, 등푸른 생선, 계란, 두부 등이 좋아요. 식이섬유는 하루에 3,038g,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채소와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
그리고 껍질째 먹는 사과나 베리류가 좋답니다. 두 번째 원칙, 나쁜 지방은 버리고 좋은 지방으로 교체. 트랜스 지방은 무조건 피해야 해요. 마가린, 튀김, 과자 같은 거 말이에요. 대신 아보카도, 견과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의 좋은 지방을 먹어야 해요. 세 번째 원칙, 최대의 적,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추방. 이게 정말 중요해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믹스커피, 과자, 흰빵, 흰쌀밥. 이런 건 다 끊어야 해요. 대신 현미밥, 통밀빵, 그리고 물이나 무가당 녹차를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식사의 기술.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서 채소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해요. 김 부장의 일주일 식단 공개. 실제로 김 부장님이 먹었던 일주일 식단을 공개할게요. 월요일 아침에는 귀리죽에 삶은 계란 2개, 방울토마토. 점심에는 현미밥 조금에 닭가슴살 구이와 쌈채소 듬뿍. 저녁에는 두부김치를 참치로 만들어서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밥은 조금씩만 드신 거죠. 간식으로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과일을 드셨고요.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부스터. 식단만으로는 부족해요. 3가지 부스터가 더 필요하죠. 첫 번째, 스마트 운동. 유산소 운동을 주 35회, 한 번에 30 내지 40분씩.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강도로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주 23회.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전신 운동이 좋아요. 두 번째, 꿀잠 자기. 매일 78시간 푹 자야 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이 엉망이 되어서 뱃살이 더 찐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하루 5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해요. 3개월 후에 놀라운 결과. 그래서 3개월 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워요. 허리둘레가 95cm에서 88cm로 무려 7cm나 줄었어요.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무엇보다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활력이 온몸에 넘쳤다고 하네요. 머리를 뒤덮었던 안개도 완전히 걷혔고 자신감도 되찾았답니다.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접근의 결과예요. 5060대 남성의 뱃살과의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절제가 아니라 매일의 현명하고 꾸준한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아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식단 원칙 하나부터 건강한 한 끼. 식사부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그 작은 실천에 분명히 감사하게 될 거예요. 김진우 부장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